또 빈 반찬통만 돌아왔네. 72년을 살면서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차린 건 밥상이 아니라 제 무덤이었어요. 오늘부터 내 밥상은 내 경계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명절이니까요. 엄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서영이 친정에도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요즘 거기 사정이. 또 빈 가방을 내밉니다. 25년째 같은 패턴이에요. 조금만, 이번만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눠 먹어야 복이 오지. 하지만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반찬통과 아픈 손목만 돌아왔죠. 그때 선반에서 양은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40년 전 공장에서 쓰던 것, 그 도시락을 보는 순간 젊은 시절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내 밥은 내가 챙겨라. 남의 밥만 챙기다가 너는 굶어 죽어. 40년 후, 저는 여전히 남의 밥만 챙기고 있었네요. 다음 날 새벽 현관 앞에 의문의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은 봉투. 안에는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협동부엌 이용 계약서? 이게 뭐지?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손글씨로.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밥을 나누되 사람을 갈아넣지 말 것. 이런 글을 제가 언제 썼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진우가 올 시간이었어요. 또 빈 가방을 들고 와서 엄마 조금만이라고 할 시간. 그런데 그날 진우와 함께 온 서영의 눈가가 이상하게 빨갛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찬 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 사정이. 서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서영아, 너희 밥상은 누가 차리니? 그게 저희가. 그 순간 서영의 시선이 어딘가로 향했어요. 선반 위 양은 도시락을 보고 있었죠. 엄마, 왜 그렇게 따져요? 가족끼리. 가족이라고 해서 누군가만 계속 주어야 하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양은 도시락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서영이 가져간 거였죠. 왜 서영은 낡은 도시락을 가져간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아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아파트 벤치에서 양은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영자 씨, 요즘 매일 새벽에 여기 와서 도시락 놓고 가는 젊은이가 있어요. 젊은이요? 네, 말라 보이는 남자애. 뭔가 약 같은 것도 같이 놓고 가더라고요. 도시락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 몫은 내가 할게. 민호. 민호. 서영의 남동생. 그럼 서영이 가져간 반찬들은?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병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서영을 봤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항암 치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서영의 어머니가 암 환자였던 거예요. 서영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빈 가방, 서영의 붉은 눈, 민호의 도시락. 저는 그들의 사정도 모르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네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제대로 도와야겠어요. 제대로요. 집에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합니다. 전원 참석. 엄마, 갑자기 왜요? 히읗히읗.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서영의 메시지엔 점 3개가 많았어요. 망설임이 보였죠. 저는 노란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협동부엌 운영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협동부엌. 내가 정말 이런 걸 계획했나? 손떨림 때문에 글씨가 흔들렸지만 이번엔 끝까지 써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가져간 건데요. 민호가 양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깨끗이 씻어서요. 들어와, 민호야. 오늘 주인공은 너희들이야.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저는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영자의 경계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첫째, 내가 만든 음식의 목적은 함께 먹는 기쁨이지 누군가의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둘째, 부탁은 가능하지만 당연은 불가합니다. 셋째, 나의 시간, 나의 통증, 나의 감정도 소중한 재료입니다.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정량 배분합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사정을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다섯째, 앞으로는 협동부엌으로 운영합니다. 각자 재료와 노동을 10일로 가져와 함께 만듭니다. 내 밥상은 내 경계입니다. 엄마, 그럼 처가에는 어떻게 해? 서영이와 민호가 함께 만들어서 보내세요. 저는 도울 뿐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의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댁.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영의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계셨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저희가 너무 민폐를 끼쳤나 봐요. 아이들이 숨기라고 했지만 엄마, 아니야, 서영아. 이제 어른끼리 이야기해야지.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동네에서 평소 잘해주시는 분이 주신 밑반찬이에요. 우리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진짜 어른을 만났다는 걸 느꼈어요. 사돈댁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봐요. 하지만 테이블 구석에서 뜻밖의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상속 포기 신고서? 오래전에 작성해 둔 서류였어요. 혹시라도 제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울까봐 오래전부터 생각해뒀어. 유산 싸움으로 밥상 깨지는 걸 보기 싫어서. 어머니,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대신에 생전 증여를 하겠어. 돈이 아니라 이 협동부엌 운영 방법을 가르쳐 줄게. 사돈댁,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물려줄 건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서로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 레시피도, 장 보는 법도, 계획 세우는 법도 다 가르쳐 줄게. 살아있을 때 말이야. 다음 주 드디어 협동부엌 첫날. 과연 누가 약속을 지킬까요? 약속 시간 오전 10시.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들깨 한 봉지 가져왔어. 우리 집에서 키운 거야. 김치 한 통이요. 우리 집 김치 냉고에 넘쳐나거든요. 어머니,
잡채 재료 가져왔어요. 민호는 설거지 담당으로. 안녕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늦었네요. 전 뭘 하면 되죠? 양파부터까? 눈물 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내 몫을 찾지. 신기했어요. 모두가 자기 일을 하니까. 저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장부에 적어 볼게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아빠가 숨겨둔 거예요. 손자 민재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민재야, 현금 3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네요. 엄마, 저도 배워보려고 해요. 일단 돈으로 시작하지만 다음엔 장보기와 설거지로 낼게요. 우리 민호도 처음엔 서툴렀는데 지금은 김치볶음밥 잘 만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시작에서 온다는 걸. 민재야, 이건 내 몫이야. 오늘 물컵 나르기, 수저 정리하기. 내가 한 일들이야. 와, 저도 일한 거예요? 그럼, 일에는 나이가 없어. 그리고 그날 저녁,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차린 밥상.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처음으로 제 몫의 밥을 양은 도시락에 담았어요. 40년 만에 내 밥을 내 도시락에 담네. 서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요리가 즐거웠어요. 엄마도 많이 웃으셨고요. 그리고 진우에게서도 엄마, 민재가 계속 할머니 협동 부엌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제대로 준비해 갈게요. 명절은 다시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명절. 내 밥상은 내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노란 봉투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엔 손자 민재가 써준 우리 가족 협동 계획서였죠. 할머니, 저도 협동부엌 멤버예요. 네, 이제 우리 모두 협동부엌의 멤버입니다.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여러분도 혹시 나눔과 소모 사이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계 선언문 한 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면 눌러주세요. 다가오는 명절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작은 이해가 큰 사랑이 된답니다.